자, 27번은 이제 넓이. 이제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찾는 건데 가볼게. 자, 봐봐. 일단은 문제에서 요 양의 상수 k에 대해서 정의역의 x가 0보다 큰 fx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지금 lnx 더하기 lnx 더하기 x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ln이다 라고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을 알파랑 2알파 두 개를 가진다 라고 돼 있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칙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문제에서 실근이 알파랑 2알파라고 줬단 말이야. 그럼 실근이 알파랑 2알파로 줬으니까 지금 미지수가 k값이 있고요. 이 자리에 k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얘에다가 알파랑 2알파를 대입했을 때가 0이 되겠죠. 그죠? 그거 갖다가 이제 식을 두 개를 만들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x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요. 그럼 알파 대입하시면은 ln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알파분의 k 마이너스 2ln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 는 제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2알파죠. 그래서 ln 2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2알파분의 k가 되고 마이너스 2ln이다 라고 하고 0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겠다는 건데요. 연립을 하시려면 두 개를 일단 빼볼게요. 두 개를 일단 빼봐. 두 개를 빼시면은 여기가 2ln이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ln 알파고 마이너스 요거부터 정리하면 ln이 마이너스 더하기죠. 네, 더하기 ln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이제 통분하시면은 통분하면은 2알파분의 2k지. 너 책 없어? 왜? 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연립을 하시는 거죠. 얘를 연립을 해보시면 얘에서 얘를 빼는데 요거 통분하시면은 이제 2알파분의 2k 됐니? 그럼 2알파분의 2k에서 2알파분의 k를 빼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남냐면 2알파분의 k가 남죠. 그리고 0이에요. 그러면 잘 봐. ln 알파 이것도 지워지죠. 그럼 얘도 지워지니까 이쪽으로 이제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얘가 하나의 식이 2알파분의 k라는 게 ln이다. 뭐 이 정도까지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 됐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또 이제 하나를 더 해야죠. 하나를 이제 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서 f2알파라는 게 있고 이거를 뺐을 때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k를 지워볼게요. 이번엔 k를 지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할 때 잘 봐. 두 배를 해요. 여기 두 배를 하면은 k가 지워지지. 그지? 그럼 두 배를 해서 뺄게. 그럼 두 배를 해서 빼면은 자 여기다 그냥 쓰자. 여기다 두 배 하시면 2가 되고 여기가 2k가 되고 됐지? 오케이. 아 잠깐만. 어디다 두 배를 해야 돼? 아 미안. 밑에다 두 배를 해야 되는구나. 쏘리. 다시 씁시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연립해서 알파 값 찾아주는 건데요. 두 배 ln 2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k 마이너스 여기는 4배 ln이가 0이다. 밑에 식에다가 두 배 한 거야. 그 다음에 위에 식은 그대로 갈게요. ln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k 하고 마이너스 2 ln 2 이렇게 쓰고 0.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이번엔.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이제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갈게. 요거 그대로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빼면은 얘가 2 ln이 하나씩 쪼개면 더하기 ln 알파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2ln 알파에서 ln 알파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 빼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ln 2가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가 지워져. 그래서 ln 알파라는 게 얼마야? 0이라는 것까지가 나오고요. 따라서 알파가 1이다. 여기까지 찾은 거지. 이거 연립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알파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알파가 1이니까 K값도 나오네. K값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식에다가 대입하셔서 정리하시면 2ln2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넓이 구하자. 그러면 fx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데 fx 그래프는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되지. lnx 더하기 x분의 k. k인데 k가 2ln이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데 그래프 개형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선생님 이거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잘 봐. 그래프 개형 그리는데 막 주목을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실근이 두 개라고 그냥 줬단 말이야.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일 텐데 그럼 그래프 개형이 대충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2알파 이런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넓이이기 때문에 넓이에서 이제 적분식만 하시면 되니까 그 막 그래프 개형을 막 예쁘게 막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대강의 개형만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 알파라는 값이 1이었고 2알파라는 게 2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결국 이만큼이 되는 거겠지. 됐니? 자, 이만큼이 될 거고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넓이 계산 마무리하시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여기가 1부터 2까지가 될 거고 근데 부호를 바꿔줘야 돼. 넓이니까 음수 쪽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자 갑니다. ln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바뀌겠죠. 빼기 x분의 k인데 k가 2ln이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2ln2까지 이렇게 되는 요 값을 적분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적분할 건데 이거 적분하는 거는 잘 봐. lnx 적분하는 거 요거 좀 외우자. lnx 원래 어떻게 적분해요? lnx는 부분 적분 쓰셔야 돼요. 부분 적분. 알겠니? 부분 적분 써야 돼. 그래서 요거 외워. 우리가 다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인테그랄 lnx dx 얘 있죠? 얘 원래 어떻게 적분하시냐면 여기 앞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적분하는 함수, 얘가 미분하는 함수 해서 부분 적분 써주시는 거야. 됐지? 근데 이거 좀 결과 자체를 그냥 외우자고요. 결과 자체를 외우시면 x lnx 마이너스 x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lnx 적분한 거를 그냥 외우세요. 알겠지? 네. 자, 마무리하시고요. 자, 그럼 가볼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인데 이거 적분한 거 그대로 쭉 쓰자. 적분한 거 하나씩 쓰시면 마이너스 lnx 적분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lnx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 x lnx 더하기 x.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x분의 2ln이지. 그지? 그럼 x분의 1을 적분하거든? x분의 1 적분하면 뭐야? x분의 1은 쉽잖아. x분의 1은 적분하면 뭐야? lnx죠? 그죠? lnx. 그러니까 얘는 2 ln2 곱하기 ln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숫자니까 적분하시면 2 ln2 곱하기 x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1부터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문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 마이너스 2배의 ln2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27번 문제였고 3점짜리긴 하지만 조금 계산도 많고 찾아야 되는 부분도 많고 마지막에 적분 계산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계산이 많은 문제였어요. 잘 정리하시고요. 자, 28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28번. 자, 28번 문제는요. 지금 문제에서 중점이라고 돼 있고 자, 주어진 힌트들을 내가 그림에다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AB 길이를 줬죠. 문제에서 AB가 아니라 BC의 길이. BC의 길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자, 일단 필요한 것들 쓰자. 이제 도형에다가 표시하자. 여기가 2네요. 여기가 2. 그죠? 요 길이가 2. 그럼 이쪽도 당연히 2가 될 거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M이라는 점과 D라는 점이
원위의 점이거든.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A를 중심으로 하는. 그럼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A부터 D까지도 반지름, A부터 M까지도 반지름이니까 AD의 길이와 AM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힌트로 준 거야. 문제에서. 자, 그런 다음에 세타라고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이제 찾으라는 거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삼각형들의 넓이 찾아보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요런 생각부터 좀 해볼게. 잘 봐, 얘들아. 우리 삼각형 넓이에 관한 극한을 세우실 때 뭐 극한 도형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삼각형 넓이에 대한 극한을 세우실 때요. 구하는 거부터 문제에서 확인을 하세요. 구하는 모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모양이 이 친구는 세타 제곱 곱하기 F 세타 분의 G 세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하면 얘네들은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각각 구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나요? 각각 구하는 거야. 그래서 F 세타 따로 구하고 G 세타 따로 구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 당연히 F 세타, G 세타 따로 구해야 되지 않나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구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세타 세제곱분의 분자 자리에 F 세타 더하기 G 세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됐니?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얘를 첫 번째 방법은 각각 구해서 더할 거냐 이거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이 각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F세타라는 것과 G세타라는 게 되게 좀 이상하게 생긴 막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그때는 두 도형의 합을 그냥 두 도형의 합을 하나의 것으로 보고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요. 알겠어? 그리고 굳이 F세타 더하기 G세타를 한쪽, 분모 한쪽으로, 분자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주는 경우는 대부분 이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가 많고 실제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지면 분명히 저 F세타, G세타가 이상한 두 도형이 되는 거야. 약간 이상해.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이상하게 잘려 있고 막 부채꼴에서 엄하게 잘려 있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서 내가 F세타를 직접 구할 건 F세타랑 G세타를 직접 구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얘를 관찰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가볼게.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제 이렇게 두 개니까 요거 따로 구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좀 구해 볼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문제에서 이제 볼게. 우리가 F세타의 넓이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F세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요. 지금 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얘가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항상 뭐가 되냐면 이 친구는 외심이 됩니다. 이 친구가 외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 요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도 똑같이 2가 돼요. 알겠나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같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도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가 된다고. 확인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노란색 길이도 여기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 표시해 볼게요. 요각이 뭐가 되냐면 요각도 세타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요각도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요각이 나오는데 요각이 2세타가 돼요. 자,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가 이등변인 거지 이쪽에 생기는 삼각형이 이등변은 아니야. 이등변처럼 보이지만 이등변은 아니야. 그래서 요각을 이제 표현할 때 요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체 파이에서 세타랑 2세타니까 얘를 뺀 3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거니까요. 넓이 구하는데 지금 뭐 이 각에 대해서도 있고 이 각에 대해서도 있고 이 각도 있고 각이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각이 많이 주어져 있으면 각의 정보가 많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세타를 구할 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 갈게요. 잘 봐. 얘는 사인 어디를 갈 거냐면 2세타분의 A2의 길이와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 어차피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은 그냥 세타랑 똑같으니까 사인 3세타라고 쓰고요. 여기가 마주보는 변이 2가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어주시면 A2라는 것의 길이는 A2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사인 3세타분의 2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가 정리가 돼요. A2가. 그러면 F세타씩 바로 갈게요. 그럼 F세타는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사이에 끼인 각을 아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의 길이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쓰시면 사인 3세타분의 2 사인 세타 2세타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사인 끼인 각 해서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바로 F세타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쪽 넓이 G세타 구할게요. 여기. 자, 여기 넓이 구할 건데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구하시려면 자, 갑니다. 얘는 여기 길이랑 DH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표현만 해주면 되지. 근데 요 각이 뭐라는 걸 알았어? 세타라는 걸 알았고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여기 표현하자. 여기 표현하시면은 빗변이 2야. 그럼 빗변이 2고 세타가 마주보는 변이니까 얘가 뭐가 돼?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되니? 자, 얘가 2 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뭐가 되냐면 2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DH 길이, 요 DH 길이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에서 2 코사인 세타를 빼니까 2로 묶어주시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해서 밑변까지 찾은 거고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계산할게요. 두 번째. 자, G세타는 그냥 바로 써버리시게 되면 G세타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곱하기 그런 다음에 2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F세타가 나온 거야. G세타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극한 계산할게요. 자, 극한 계산하시면은 리미트 다 대입해. 다 대입할 건데 자, F세타가 이쪽에 있거든. 그래서 F세타인데 얘들아 이거부터 계산하자. 이거 어차피 얘 3세타고 얘 2세타고 세타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계산할게요. 3분의 2라고 두세요. 굳이 쓸 필요 없이 3분의 2로 수렴하죠. 그죠? 그럼 잘 봐. 지울 거 지우고 쓰자. 2분의 1 지워지고요. 3분의 2야. 얘가 3분의 2인데 여기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밑에 남는 거는 여기가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그런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곱하기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 제곱이다 까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G세타는 2랑 2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러면 이제 짝만 지워주시면 될 텐데 자, 짝 지워주시면 자, 갈게 계산 요거 3분의 4 있죠? 그죠? 3분의 4분의 2니까 3분의 4분의 2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6이 돼요. 그래서 2분의 3이 됩니다. 됐지?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짝 지우면 1이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네.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각들, 이제 각에 대한 정보가 많고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각들을 전부 다 이제 좀 표현을 잘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힌트 가지고 잘 마무리만 해주시면 아주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29번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서현씨 잠 깨시고. 자, 29번 갈게요. 29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역함수인데 29번에다가는 이렇게 메모 좀 해둘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공부할 거는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역함수의 넓이. 자, 그럼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절대 역함수식 직접 구하지 않아요. 역함수식 직접 구할 수도 없고, 알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 간단히만 하고 갈게. 수토에서 배운 거긴 한데, 자, 그림 하나만 그립시다. 자, 이렇게 좌표평면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 대해서 여기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는 애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y는 x 대칭을 시켰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역함수 관계겠지. 그지? 그래서 요 함수를 f라고 놓고 요 함수를 g라고 놓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라는 거야. 잘 봐. 여기에서 대충 요 정도 끊어. 요 정도 끊고 요 정도 끊었어. 됐니? 그래서 a부터 b까지, 자, a부터 b까지에 해당되는 넓이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즉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준 거야. 알겠니? 오케이. 얘를 계산해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식을 직접 뽑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문제에서는 fx에 대한 식만 줄 테니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옮길 거냐면, 자, 그래프 잠깐만 수정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갑니다. 자, 요 부분에 해당되는 점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점을 그대로 y는 x 딱 대칭시켜요. 요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y는 x로 딱 대칭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점을 옮겼잖아. 그래서 요 점에서 y축의 수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y축의 수선을 내린 거지. 이렇게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a, ga였고 b, gb였는데 걔가 이제 위치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위치가 바뀌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요 친구가 ga로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x, y 위치가 바뀌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요렇게 내려온 거. 이렇게 내려와서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gb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은 어디냐면 이 노란색 빗금친 면적인데, 이 노란색 빗금친 면적이랑 똑같은 게 어디야?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예전 교육과정까지는 있었는데 우리가 y축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fx라는 것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배우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빠졌어요. 그래서 y축으로 둘러싸인 거잖아요. 지금 이 빗금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이. 그지? 근데 이거를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잘 봐. 역함수의 적분값 혹은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우리는 직사각형에서, 구조가 이래요. 자, 직사각형에서 적분값 하나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하나 뺄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항상 이걸 외워.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적분값 하나를 뺄 거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하나 뺄 거야.
요 테크닉. 수투에서도 나옵니다. 알겠니? 수투 3차 함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얘처럼 초월 함수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알겠니? 자, 그럼 가볼게.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냐면, 자,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야. 쌤 잘 따라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분홍색 빗금이거든. 근데 분홍색 빗금을 첫 번째 직사각형이 이만큼이야. 여기. 요렇게 보라색 테두리인 여기. 됐어요? 확인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죠. 정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미안해. 항상 정사각형은 아니야. 요거를 이렇게 바꾸자. 미안해. 작은 직사각형. 이렇게 놓고 자 가볼게. 뭘 뺄 거냐면 첫 번째 여기를 빼는 거야. 여기 분홍색 직사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빼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봐봐.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전체 커다란 직사각형, 보라색 직사각형에서 분홍색 직사각형 빼고 얘 빼고.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 값은요. 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 값은 B 곱하기 FB. 이게 직사각형 넓이 빼기. 자, 직사각형 먼저 뺄게요. A 곱하기 FA. 되나요? 오케이? FB가 아니라 여기가 GB겠죠? GB.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GA부터 GB까지. 그 다음에 FX, DX.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얘가 보라색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요거 분홍색 작은 직사각형 빼주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생긴 요거 빼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빼고 빼시면 돼요. 그러면 역함수 넓이가 나옵니다. 요 구조적으로 외워두세요.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요걸 가지고 요 문제 풀어볼게. x가 0보다 크다라고 정의된 함수에서 자, y는 x 곱하기 exponential x-2라고 돼 있거든. 자, 그래서 hx라고 새롭게 함수 잡고요. 얘를 x 곱하기 exponential x-2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친구의 역함수야. 요 친구의 역함수가 바로 뭐냐면 fx래요. 그럼 둘은 서로 y축 대칭 관계가 될 거고 당연히. 자, 그러고 나서 가조건 가볼게. 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에서 인수분해가 이미 이쁘게 돼 있거든. gx-x 곱하기 exponential x-2 곱하기 gx-fx가 0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쓸 수가 있죠. gx는 x 곱하기 exponential x-2 거나 또는 역함수다 이 말이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중요한데 나 조건의 별표. 나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gx라는 함수는 무조건 뭐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x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x가 이제 뭘로 보이셔야 되냐면 이게 y는 x라는 경계구나 이거예요. 역함수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y는 x니까. 됐지?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fa가 3인 실수 a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a까지의 gx 값을 구해봐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요 상황부터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은 이제 이쪽에다가 그려볼게요. 요거 지울게.
자, 갑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gx는 둘 중 하나란 말이야. gx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2이거나 아니면 그거의 역함수이거나. 근데 이제 이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를 이제 좀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따지죠.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따질 건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다? 당연히 누가 세트로 와야 되냐면 y는 x라는 애가 세트로 와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릴게요. 갑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 조금 큼지막하게 그리면, 자, 이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아이고 약간 삐뚤어졌다. 이렇게 y는 x를 그려요. 자, 이게 경계 y는 x. 그 다음에 자, 이거 어렵지 않아? 얘랑 같아진다. 얘랑 같아진다 라고 하면 교점의 좌표가 나오거든. x랑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2가 같아지려면 잘 봐. x가 0이면 되죠. 첫 번째는. 그럼 x가 0이니까 여기 지날 거고 0,0. 그 다음에 얘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누면 되잖아. 그럼 나눠주시게 되면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어딜 지나? 2,1을 지나겠죠. 그리고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고요. 요거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인데 얘도 증가함수고 얘도 증가함수라서 그래프 개형 그냥 대충 그리시면 그래프 개형 이렇게 그려집니다. 2차 함수처럼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뭐야?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2예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그럼 이거에 y는 x 대칭시킨 거. y는 x 대칭시킨 거에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x예요. 역함수. 자, 두 함수를 이제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찾는 gx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 조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나에서 뭐라고 그랬어? gx라는 그래프는 얘 아니면 얘야. 즉, 저 그림상에서 분홍색 아니면 노란색인데 걔가 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항상. 이 말이니까 y는 x보다 위쪽에 그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y는 x보다 위쪽에 그려질 수가 없으니까 gx는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오다가 연속함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함수를 갈아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보라색이 gx 개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gx 개형이에요. 요거 찾는 게 첫 번째. 자, 여기까지 되셨죠? 정리하면 이거야. gx라는 함수는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고 연속 함수인데 gx가 x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함수를 어디서 갈아타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갈아타야 되네 라는 거죠.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요. 이게 이제 gx를 찾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넓이 구할게요. 두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까지는 이제 해결을 했고 두 번째 단계 갈게. 네,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두 번째 단계는 문제에서 FA가 3이래. 문제에서 FA가 3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H3이 A란 뜻이죠. 왜냐면은 H의 역함수가 F니까 우리 아까 가정한 게 됐어? hx가 그리고 뭐야? hx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2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야. 자,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해서 gx, dx 구해봐. 이 말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FA가 3이라는 거 가지고 A값 찾을게요. 역함수 함수값 관계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대입하시면은 3 곱하기 익스포넨셜 3-2제곱이 A야. 그럼 A 나오네 바로. A 얼마야? 3 익스포넨셜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 익스포넨셜.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3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고 내가 구해야 되는 이게 답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gx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잘 봐. 함수가 어떻게 바뀌나요? 여기가 1이죠. 1이고 2인데 지금 적분이 1부터 시작하는데 요까지는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2 dx 이거 하면 돼요. 그죠? 그냥 저거 따라가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이후부터거든? 여기 이후부터가 fx, 즉 역함수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거든. 역함수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 뭐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 개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대칭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제 갑니다. 넓이 구합시다. 넓이 구할 건데 대충 이 정도로 자를게. 이 정도 가서 자, 얘가 여기서 이제 함수가 바뀌죠. 너무 올라갔나? 네 칸. 자, 여기서 함수가 바뀌는데 요렇게까지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였다가 얘가 이렇게 가죠. 됐니?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를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라고 그냥 대충 끊어볼게요. 요 정도까지라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 익스포넨셜이지.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잘 봐. 이게 요거를 y는 x 대칭시키니까 얘가 요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요 함수가 원래 뭐냐면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예요. 요거 잠깐만. 약간 삐뚤어졌네. 요렇게 하고 얘가 y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1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은 그대로 있는 거고 y는 x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로 끊고 요 점이 대충 요 정도로 옮겨졌다고 해서 이렇게 온 거죠. 넘어갔나? 넘어갔다. 미안해. 넘어갔어.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요 점이 y는 x 대칭돼서 이렇게 온 거야. 고개 들고 잘 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노란색 B급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됐죠? 요 점의 좌표가 그대로 옮겨오니까 요 3 익스포넨셜이 이쪽으로 오겠지. 됐니? 여기가 3 익스포넨셜이 될 거고 그러면 이 3 익스포넨셜이 뭘 대입하면 나온다고 그랬냐면 3을 대입하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 노란색 B급 이제 갈게요. 노란색 B급 넓이 구하는 거 잘 봐. 노란색 B급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 이만큼 보라색 직사각형. 그러면 자, 보라색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얘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3 익스포넨셜이니까 9 익스포넨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홍색 갈게요. 분홍색 사각형인데 요번엔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 여기. 자, 여기 빼주자는 거야. 그러면은 분홍색 정사각형 넓이는 3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요 부분 요렇게 생긴 얘는
요렇게 생긴 얘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뭐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2 dx 요거죠.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구하는 인테그랄 1부터 3a 3 익스포넨셜 gx dx 얘는 첫 번째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밑에다 쓰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2 dx 요게 써지고 더하기 자 노란색 빗금친 건데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 9 익스포넨셜 주황 보라색 직사각형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홍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2 dx를 해주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뽑아낸 거야. 역함수 넓이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해주시고요. 적분 계산을 해봐. 요거 뭘로 하면 돼? 부분적분. 부분적분 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부분적분 하시면 되고.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어. 부분적분 해봐.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그럼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7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요. 요거랑 요거에 대한 뭘 구하자고 그랬죠? m과 n에 대한 각각의 합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m이 7이 되는 거고 n이 마이너스 2가 돼서 두 개 더하시면 5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역함수 넓이와 관련된 문제였다는 거 좀 확인하시고.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2회, 4점짜리 문항까지, 미적분 4점짜리 문항까지 해봤고,